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법 진도를 준비할 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모두 7 문제가 출제돼요. 7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이제 출제 문항수가 많은 법이 건축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우리가 앞전까지 공부했던 도시 및 중앙경제법은 아주 어렵지만 건축법과 주택법은 다소 쉬우면서 득점이 쉬운 파트가 아닌가, 간략간략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득점을 노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건축법의 그 용어 정의하고 가끔 이제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뭐 한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되는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 범위,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 먼저 용어 정의부터 같이 볼까요? 자, 건축법상 지하층부터 같이 봅니다. 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건축법상 지하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이렇게 되죠. 자, 지하층이라는 것은 일단은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면이고요. 이 지표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정 부분입니다. 천정 부분이면은, 자, 보세요. 자, 2층이 이제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죠. 자,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이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 높이죠. 이것을 스몰 h라고 합시다. 이 스몰 h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 되죠. 층 높이도 어떻게 되냐면 층고는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층 높이라고 합니다. 층 높이, 층고라고 하죠. 층고. 자, 이것을 라지 h라고 할게요. 층고, 층 높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스몰 h가 이 층 높이,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높이, 이 층 높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2분의 1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스몰 h가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과 같거나 커야 되죠. 2분의 1. 무슨 높이 2분의 1이죠? 층 높이. 층 높이는 라지 h죠. 라지 h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 그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 층 높이가 10m예요. 10m면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분의 1, 10m의 2분의 1이니까 5m 이상이면 이 층은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층 높이의 그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 층고, 층 높이라 하면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고 그래요. 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그 발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방의 바닥면이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정이 있죠. 이 천정을 건축에서는 반자라 그래요. 그래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여러분 형광등 달리는 천정 부분까지 높이, 이것을 우리 건축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자라 그래. 반자 높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건축에서는 천정을 뭐라고 하죠? 반자 높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층고하고 반자 높이는 구분하셔야 돼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의 종류입니다.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털, 여기까지 첫 글자 동그라미입니다. 내력, 벽, 기둥, 바닥, 보까지, 지붕, 털까지 첫 글자 동그라미입니다. 첫 글자 동그라미 하면은 내기, 바보지. 그리고 어디에서? 주계단 줄 것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은 우리 공원 같은 데 놀러 가면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으면 연인끼리 여러분 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단 누가 먼저 오르기 내기 한 적이 있죠. 연인끼리, 그죠? 네. 자기야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잖아. 그죠?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이겼어요. 그래서 10개를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올라갔죠. 올라가고 여자친구는 밑에 있죠. 가위바위보 남자친구가 또 이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자친구는 뭐 따라오면서 앙탈하고 하잖아. 그죠? 자, 이렇게 놀고 있으면 자기들은 좋은데
남들이 보면 뭐죠? 바보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 건축구성 주요 구조부. 건축구성 주요 구조부는 어떻게 오죠? 내기 바보지. 내기 바보지. 어디? 계단에서 그렇게 오면 되죠. 어떻게 오죠?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그리고 주계단. 여기까지를 건축구성 주요 구조부로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내력, 벽. 여러분, 내력벽이 뭘까요? 그 내력벽이 뭔지 뭐 단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내력벽은 견딜 내자를 씁니다. 내력벽이다. 그렇게 하죠. 한마디로 견딜 수 있는 힘 있는 벽이에요.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게 건축물의 기둥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이면은, 자, 이렇게 건축물에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거. 이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게 뭐죠? 이게 보예요. 보. 대들보 들어봤죠?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을 위해서 이어주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대들보는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이어주면 대들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가 무너지면은 건물은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기둥이고 기둥과 기둥을 위해서 이어주는 게 보고요. 그리고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넣게 됩니다. 이것을 지붕틀이라 그래.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이 지붕틀이고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지붕을 얹게 되죠. 지붕을 얹게 됩니다. 지붕틀.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 지붕틀. 그리고 이제 지붕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 이제 보면은 지붕 아래에 이렇게 벽을 쌓게 되죠. 벽을 쌓게 되는데 이 벽이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단단한 벽이야. 그러면은 위에 보라든지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통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합니까?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쉬는 시간에 벽에다가 머리를 뻥 이렇게 쳐봐요. 쳐보고 머리가 아프면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이죠. 내력벽이죠. 그래서 위에 보라든지 지붕을 받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내력벽이고, 내력벽이 아닌 벽은 전부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비내력벽. 비내력벽에서 우리 그 조립식으로 공간을 막고 있는 칸막이 벽은 전부 비내력벽이고,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단단한 벽은 내력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건축구성 주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내력벽입니까? 내력벽입니까? 내력벽하고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을 건축구조는 내력벽, 그 주요 구조부로 봅니다. 어떻게 오죠? 첫 번째 따라서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계단에서 내기하면은 바보 된다. 그렇게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높이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이 돼요.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면 준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중요한데요. 빌표하시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되죠. 다음 중 하나에. 즉, 자, 시작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꼭 이거에 대해 이거.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중이용하는 용도에 해당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문화 및 집회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예를 들면 뭐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거. 문화 및 집회 시설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 동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동식물원 보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면서 그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이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시설이거나 교회, 성당, 사찰, 종교 시설이거나 그리고 판매 시설이죠. 판매 시설, 백화점 같은 거 판매 시설이거나 그리고 이제 여객 운수 시설 가운데서 여객 터미널이거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거. 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여객용 그 운수시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이거나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은 전부 다중이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바닷물 잡기가 5천 정도 이상이면서 그 용도가 여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층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16층 이상, 그래서 1번과 2번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제곱 이상이면서 문화미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종판, 그리고 그죠? 그리고 종합병원, 여종숙, 여객용 터미널,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문종판, 여종숙, 여기에 해당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아니면 층수가 16층 이상이든지. 자,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을 공부할 거예요.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있어요. 대상물. 자, 그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에는 이제 건축물, 대지, 공작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 행위는 이제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그리고 용도 변경 행위가 있어요. 용도 변경 행위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하거나 건축주가 대수선 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별을 할 수 없고 건축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 행위나 대수선 행위나 용도 변경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첫 번째요. 자,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건축법 규정이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자, 건축법 적용 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과 일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네, 잠시 뒤에 학습하기로 하고, 일단 건축법 적용 대상물 중에서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해요. 쉬워요. 그런데 자, 건축물 지금부터 뭘 하느냐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여러분 자료 보면 나와 있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네, 첫 번째.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이 세정해서, 지붕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붕은 필수고,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어서 기둥과 벽은 선택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시험에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된다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대문이라든지, 건축물에 딸린 담장이라든지, 건축물에 딸린 옹벽 등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입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지하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지하 점포. 지하 상가에 점포가 있죠?
그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고가의 공작물입니다. 고가의 공작물이가 대지가 아니고 우리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된 창고 같은 거. 우리 고가도로에 보면은 겨울철에 눈 왔을 때 쓸 수 있는 모래 같은 거 넣어둔 창고 있죠. 염화칼슘 넣어둔 창고 이런 것도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고요. 이 세 개 동그라미 1, 2, 3번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간단하게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료 같이 볼까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에요.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복궁이라든지 그리고 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자 내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은 철도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도나 궤도 선로부자 내는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 표 받는 곳 있죠? 고속국도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중요해요. 자, 컨테이너 관리 창고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밑을 반드시 꺼야 됩니다. 자, 컨테이너 관리 창고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죠. 그리고 하천 구역 내 수문 조작 시설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반복해서 암기를 해 두십시오.